세상 모든 금융 세모금 시간에 돌아왔습니다.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운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근에 보게 되면은 뱅킹들이 높은 수익률을 이렇게 제시를 하면서 사람들의 주목을 좀 끌고 있는데, 오늘은 이러한 뱅킹들을 중심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핸드폰으로 하는 금융들이 많잖아요. 장점이라고 한다면 어떤 것들이 있어요? 카카오뱅크가 얼마 전에 매기 역할을 충실했다 해가지고 무슨 상을 수여하고 그랬던데, 물가에다가 매기를 집어넣게 되면은 고기들이 잡아먹힐까봐 막 이제 분주하게 움직인다 이거죠. 그래서 기존에 이제 은행 중심으로 있는 이 금융시장에 핀테크 관련 이런 은행업들이 들어감으로써 활성화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신용대출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요, 1금융권은 5% 미만으로 되게 대출을 해주고 있고, 2금융권을 가게 되면 15% 이상의 고금리입니다. 그러니까 중간금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한 10% 정도의 중금리 시장을 육성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 카카오뱅크 거래들을 이제 끌어들인 겁니다. 상을 준 이유 중에 하나를 보니까 비대면 거래를 활성화시켰다. 이걸 공로로 이렇게 평가를 했더라고요. 비대면 거래를 하게 되면 많은 인건비, 점포 임대료 이런 것들이 절감되게 되면은 그만큼 대출금리 낮출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사실 신용거래를 활성화시키려면요, 신용평가를 그러니까 굉장히 과학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자료가 충분히 확보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저 사람한테 내가 돈을 빌려줘도 되는지 투자해도 되는지 이걸 파악할 수 있는 거거든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카카오톡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고객들에 대한 많은 정보를 확보했기 때문에 그걸 기대를 했던 거예요.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신용평가에 있어서 기존 은행들에 비해서 별 차별성은 보이지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예금금리도 그러니까 시중은행보다도 금리가 높지도 않고, 대출금리만 좀 낮췄는데 담보대출 쪽으로 또 이제 끼우끼우 하는 거 보니까는 결국 신용평가에 있어서 한계를 지금 이렇게 직면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어요. 요즘에 막 10% 이런 적금들이 갑자기 보이던데 그거 투자해도 되는 거예요? 빛 좋은 조사입니다. 은행들이 어떤 곳이냐면요, 절대 밑지는 장사 안 하는 곳이에요. 10% 금리를, 적금 금리를 약속한다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요, 만약에 내가 1,200만 원을 한 달에 100만 원씩 예치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첫 달에 100만 원 납입하겠죠. 그러니까 100만 원에 대해서 10%는 10만 원이 이제 확보가 되는 거죠. 맨 마지막 달인 12개월짜리에 들어가서 100만 원 납입한 거에 대해서는 한 달 이자가 붙는 겁니다. 연 10%를 1년으로 나누게 되면 12분의 10%가 이제 붙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누적된 이자를 합치게 되면요, 훨씬 낮게 됩니다. 목돈이 있으신 분들은 적금 형식을 택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예금으로 그냥 우리가 목돈을 굴리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한 것이고요. 요즘에 금리 좀 높다 싶으면 다 저축은행도 붙고 막 이렇게 시중은행이 아니던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은행이라는 것은 남의 돈을, 자금을 조달하다가 그걸 돈놀이 하는 곳이에요. 고객한테 예금을 유치하게 되면 예금 이자를 줘야 되잖아요. 그게 비용이에요.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운용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대출인 거예요. 그럼 대출했을 때 대출 이자를 받잖아요. 그게 이제 수입인 겁니다. 그 차이를 이제 남겨먹는 게 은행인 거예요. 1년짜리 정기예금 금리가요, 1금융권은 많이 주는 데가 한 1.6% 정도까지 있더라고요. 저축은행은 2.6%까지 줘요. 금리 차이가 한 1%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당연히 그러니까 저축은행으로 가죠. 이 은행들은 그 대신 대출 금리를 굉장히 높게 받아요. 그래서 그 차이를 가지고 자기들이 조금 더 높은 금리를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고금리 투자를 찾아다니는 사람들한테 이런 건 꼭 체크해라, 어떤 게 있을까요? 돈 모으기 굉장히 힘들죠. 젊은 사람들 특히요. 이래가지고 언제 내가 집을 장만할 것이고, 그다음에 내 노후는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이런 불안감들이 있는 거 다 압니다. 고수익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고수익을 얻으려면은 그만큼 실력이 뒷받침돼야 됩니다. 저 같은 경제학 교수보다도 현실 금융에 대해서 더 그러니까 해박하게 알 정도로까지 하지 않으면은 그건 제가 볼 때 굉장히 위험합니다. 저는 금융에 있어서 고수익 상품은 쫓아다니지 않길 바라고요. 사회적인 평균 수익보다 높은 걸 제공하는 거면 항상 먼저 의심을 한번 던져봐라.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조사를 해봐라 하고, 그다음에 시작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